역사를 잊은 종목에게 미래는 없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십시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차트 보여주세요. 이거 좀 뭔가 좀 길게 잡았나 봐요. 2010년부터입니다. 아. 상장일이 2010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상장일 2010년이다부터 눈치챘을 겁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오늘 유디랑 방송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GE 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힌트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지? 자,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오늘 종목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 뒤에 사진처럼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치트키를 꺼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게 할 게 없었니?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요.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미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군의 흐름을 보여줬고 4%나 상승했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역꾸역 양전하고 있어요. 강보합권 정도에서. 그래서 테슬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의 가끔은 뭐 1위에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TSLA와 TSLL은 서학개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 이야기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힌트를 왜 이렇게 구성을 해왔냐? 오스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오스틴에서 지금 로보택시 그렇죠.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댄스는 이제 로보택시. 로봇 휴머노이드. 쇼댄스가 있었고 G는요. 설명만 해드리면은 테슬라의 사명이 니콜라 테슬라에서 온 거거든요.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니콜라 테슬라의 당시 라이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창립한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G입니다. 몇 번을 꼬은 거야. 그래서 G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 니콜라라서 넣지. 자, 니콜라면 너무 쉬우니까. 니콜라 아니면. 자, 무시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사실 기업 설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테슬라의 역사로 가볼게요. 테슬라 역사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010년 이때는 꽤 전이죠. 15년 전입니다. 이때 테슬라가 54년 만에 미증시에 상장된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미증시에 데뷔를 합니다. 나스닥에 데뷔를 하고 당시 공모가가 $17예요. 근데 이후에 수차례의 액면 분할이 있었거든요.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 이때 당시의 공모가는요. $1.13입니다. 그게 지금 $475까지 올라온 겁니다. 거의 한 500분의 1이네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주가 급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상장 당시의 테슬라 배경을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장 전 테슬라가요.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머스크가 개인 사재를 털어 넣으면서 겨우 연명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누적 적자 $2억 3천만. 부채가 컸고요. 기업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이었던 로드스터가 1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였어요. 대중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 모델인 모델 S, 우리 지금 모델 S는 그렇죠. 잘 알고 있죠. 모델 S는 설계도만 있지 공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반에 뭔가 좀 지나친 모험을 했었네요. 즉 거의 뭐 망하기 직전 정도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합니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IPO 그래서 망했냐? 성공했어요. 거래 첫날 주가 41% 급등합니다. 좋았습니다. 꽤나 성공적으로 자본을 모았네요. 그 이유가 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이러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미국 에너지부도 투자를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업이 괜찮구나 이러한 인식과 함께 괜찮은 IPO로 성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첫 번째 이 급변기라고 한다면 2013년입니다. 상장 이후 3년인데 물론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무슨 급등이야 싶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상당히 급등을 하는 구간입니다. 상황이 안 좋았어요. 2012년에 모델 S를 출시는 했습니다. 근데 생산이 늦어집니다. 주문 취소 이어지고 회사의 현금이 급속도로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이때 머스크가요. 테슬라의 매각을 논의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구글의 레리 페이지 창업자 있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랑 비밀리에 논의를 합니다. 테슬라 한 $60억 정도에 매각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야, 지금 생각하면 완전 격세지감이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매그니피스트 7인데. 지금은 $60억 그냥 주머니에서 나올 텐데. 네, 그렇죠. 조만장자가 된다. 맞아요. 근데
2014년 5월에 13년 5월에 거짓말같이 3연타석 홈런이 나옵니다. 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분기 흑자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됩니다. 아. 모델 S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월가도 적자 예상했는데 뜬금없이 2013년 1분기에 흑자가 달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잘 팔렸구나. 네, 창사 10년 만에 야. 전기차 회사가 돈을 번다고 처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때는 전기차 회사가 지금 같은 입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 컨슈머 리포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소비자 전문지가 있는데 여기서 모델 S의 리뷰를 공개합니다. 100점 만점에 99점 나옵니다. 평가도 좋고 실제로 잘 팔리고. 사실상 만점. 그래서 이때부터 모델 S 주문이 폭주합니다. 이야. 그리고 에너지부로부터 이 4억 6,500만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렸거든요. 2010년에. 근데 이거를 3년 만에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돈 잘 벌었는데? 네, 상환 기한이 9년 앞당겨져요. 와. 기존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구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돈을 버는 기업이구나. 네. 하면서 5월 한 달 동안에만 이 소식이 따다닥 터집니다. 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 쇼스 그지가 나왔다. 왜냐면 이때 테슬라 유통 주식의 2에서 30%가 공매도 물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호재가 연달아서 한 달 만에 터지니까 숏 커버링으로 죄다 바뀌죠. 그래서 주당 33달러 수준으로 시작했던 2013년 테슬라의 주가가 연말에 190달러 넘어에서 마무리합니다. 6배가 떠버리네.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 보면 미미하지만 그때도 급등이었던 거예요. 와. 자,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사실. 자,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잠깐 폭락했다가 곧바로 회복을 했죠.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V자 반등, 연준이 이제 돈을 풀면서 영적 완화를 하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5대1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2,000달러에서 400달러대로 주가가 낮아져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매수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 그렇죠. 엔비디아 1,000달러에서 100달러 내려왔을 때, 넷플릭스 1,000달러에서 넷플릭스, 100달러 내려왔을 때, 맞아요. 월마트 내려왔을 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하면서. 테슬라도 5대1 액면 분할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돈 버는 기업으로 거듭이 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 지수 편입 기준 중에 하나가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에요. 그래서 2020년 11월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드디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만 이때 신규 매수세가 이제 패시브 펀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면 80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아니 미쳤네. 90조 원이 들어와요. 야, 아까 회사를 60억 달러에 파느니 마느니 했는데 그냥 800억 달러가 네. 한꺼번에 들어왔네요. 1년 만에 한 번 만에 그래 90억 달러가 매수가 됩니다. 이게 따갑대지.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죠. 그래서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743%가 오릅니다.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어요. 연초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50억 달러였는데 연말에 6,690억 달러로 마무리가 됩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도요타, 벤츠, 또 폭스바겐 이들이 시작을 했을 때 투자를 받았던 이 회사들의 총 9개 회사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 하나 회사의 시총이 더 커집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인이 된 거죠. 테슬라가. 거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있죠. 급락을 합니다. 2022년, 23년 이때 급락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미스터리 차트 할 때 기술주 다룰 때마다 늘 다루는 얘기여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가 돼요. 진짜 좀 상황이 심각했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 그래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중국 상하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가 팩토리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싹 닫혀버려가지고 가동이 중단이 돼버려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위터 인수예요. 그때 이제 세면대 들고 들어갔죠.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X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트위터를요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400억 달러어치를 매도를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지금 기업 상황 안 좋고 거시적으로도 안 도와주는데 CEO가 트위터 사겠다고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냐고 맞아요. 비판이 이어집니다. 약간 올해 상반기가 기억이 나죠? 기업 안 좋은데 도지부 하겠다고 이거 뭐 하는 맞아요. 거냐고. 지금 트럼프랑 싸울 때냐고. 네, 그런 얘기가 이때 당시에도 나왔던 겁니다. 트위터 인수 때 좀 댓글에도 나오죠. 머스크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맞아요. 트위터 인수 때 정말 힘들었다. 이러한 얘기들 이 2023년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이때. 하지만
작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머스크의 배팅이 또 성공합니다. 진짜 제대로 탔자. 이거는 이제 38 나온 거죠. 맞아요. 38 광택 나온 겁니다. 요거. 고니. 자, 로보택시에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위로버. 이때 기억나시죠? 2인승 사이버캠 나오고 22인승 로보밴 나오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춤추고 우리가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쇼댄스를 췄습니다. 이때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날 하루에 주가가 9% 떨어집니다. 저희 그 준호 캐스터랑 네. 호습 캐스터랑 저희랑 그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새벽에 하면서 주가가 분봉으로 보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언제 특히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춤추는 순간 갑자기 주가가 빡 떨어집니다.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억하는 게 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둥 같은 게 맞아.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정도가 이렇게 일정한 막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는데 춤을 추면 출수록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맞아.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랬습니다만 곧바로 이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이 얼마 안 가서 있었는데 이때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 구간에 기업이 진입을 했구나 하면서 주가 곧바로 회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킹메이커 머스크가 등판을 하죠. 갑자기 트럼프를 공개 지지를 합니다. 맞아요. 참고로 머스크 원래는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막대한 자금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때 욕 많이 먹었죠, 사실. 왜냐면 초기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우세인 거 아니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머스크 지금 기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보택시 너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트럼프한테 베팅해가지고 정치 리스크 거는 거 맞냐? 근데 성공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재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게 지금까지도 장중 사상 최고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들어서 근데 또 좋지 않았죠, 사실. 왜냐면 트럼프랑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결별을 합니다. 한 4월,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싸웠죠. 막말로 대판 싸웠죠. 대놓고 싸웠습니다. 백악관 캐비넷에서 대놓고 싸웠습니다. 나가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리스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의 수요가 냉각이 됐고요. 머스크 개인이 또 도지부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미지 훼손이 돼서 전기차 판매량이 더 급감을 했습니다. 또는 둔화가 됐습니다. 전기차 망했나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메리카당이나 만든다고 네. 또 와 그래요. 아메리카당 못 넣어놨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기업 망하게 생겼는데 주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때. 맞아요. 하지만 밀어냈다. 지금 테슬라에게 전기차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현재 테슬라 그리고 미래 테슬라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는 다 짚어봤으니까. 현재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분석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차 제조가 차지하는 분량은요. 주가의 약 30% 정도입니다. 여전히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는 맞아요. 하지만 고성장 구간은 확실히 지나갔다. 이제 성숙기에 돌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남은 70% 중에서 10%는 에너지, 배터리 쪽이 차지합니다. 배터리 쪽 이익률도 높고요. 성장도 꽤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락 방어가 더 좋은 분야여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60%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 그리고 로보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둔화하더라도 주가가 방어가 되고 오히려 지금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사업은 자금줄이지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의 일부예요.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흐름은 그래요. 실제로 최근에 전기차가 좀 판매가 둔화됐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주가가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예, 막말로 어쩌라고. 전기차 안 팔려? 어쩌라고. 우린 이미 미래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 사업들의 현황을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자율주행 FSD 쪽 먼저 보면 자율주행의 성능이 최근 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맞아요. 호평이 많아요. 맞아요. 이 친구 꽤 똑똑하다. 실제로 성능 시연을 하는 유튜버들에 따르면 이거 인간만큼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웬만한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대요. FSD는.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까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그렇죠. 따르면. 따르면요.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감독 FSD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일부 주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밥을 먹는다던가 잠깐 뭘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이러한 시대가 정말 오는 건가? 맞습니다. 비감독 FSD. 하지만 FSD랑은 별개죠. 뭐가? 로보택시는요. 이건 별개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댓글창에도 한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머스크가 SNS를 통해서 운전자, 감독관 없는 로보택시 테스트를 오스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로보택시가 되는 건가? 오는 건가? 싶지만 사고 빈도가 높아요. 지금 테슬라가 오스틴 비롯해서 이런저런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로보택시 주행 사고 건수가 7건 정도, 8건 정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로보택시 운행 규모가 지금 작죠. 네. 안전 요원이 탑승도 해 있죠. 근데도 사고가 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명 피해 없는 경미한 추돌 사고 정도였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로보택시 우리가 살려면 그리고 안전해야죠. 타려면 인간 운전자보다는 안전해야 우리가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고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여전히 로보택시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4만 마일 주행당 한 차례 정도 사고가 났다 그래요. 미국의 평균 운전자보다 10배 높은 사고 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용화 시점도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죠. 맞습니다.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머스크는 늘 내년이라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라 그랬을걸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경쟁사 대비 또 앞으로 얼마나 지금 빠른지도 확인해야 돼요. 네. 웨이모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뭐 위라이드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진짜 이게 지금 빠른 건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로보택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로봇이죠. 지금은 진짜 로봇이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텍사스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 모델이 투입이 됐다 그럽니다. 원래는 물건 옮기는 정도의 막노동만 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셀 분류, 정밀 부품을 트레이에 끼우는 조립 공정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미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아. 그래서 특정 공정의 인건비가 40% 이상 절감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생산 속도는 또 유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가도 $20,000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 요 로봇의 원가도.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그리고 내년부터 또 B2B 뭐 아마존 같은 물류 업체들 그런 데다 B2B로 외부 판매할 준비도 끝났다라고 말은 합니다. 다만 지금 머스크가 또 테슬라 측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생산 목표가 무슨 100만 대 10억 대까지 돈 버는 기계다, 머니 메이킹 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스크 측의 과장된 화법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긴 하다. 늘 이래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렇게 주가를 또 올리시기도 했지만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가 아니죠. 로봇 얘기, 로보택시, FSD 이야기는 갑자기 한 달 동안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왜 오르고 있을까? 저는 이거라 봅니다. 스페이스. 그렇죠. 우주입니다.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 사람들이 테슬라가 진짜 목표를 이루어서 샀습니까? 아니죠. 미래 사업의 센세이셔널함 때문에 샀죠. 머스크가 제시하는 비전이 압도적으로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샀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머스크에 대한 일종의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신앙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스크, 황스크가 되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건 우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의 IPO설 공식적으로 또 인정이 됐죠. 맞아요. 머스크가 막 부채질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땔감을 넣고 있는다고 저는 봐요. 주가에. 그래서 AI 병목을 유발하는 전력 문제를 우주로 가서 해결하자는 이 아이디어가 메인스트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언제나 실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를 올려왔어요. 밸류에이션을 지금까지 폭증시켜왔어요. 의구심과 별개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를 열정적으로 올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약간 이건 좀 그러니까 시작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언제나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 증명이 아닌 기대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 스페이스X로부터 시작이 되는 우주 사업의 시작에 분명히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전기차, 자율주행, AI, 로봇으로 이어지는 머스크 그리고 우주까지 이어지는 머스크 제국이 실제로 만들어질지는
불분명하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여태까지 테슬라가 그래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되고 있고요. 물론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는 또 새로운 땔감을 들고 올 양반이 또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뭐 XAI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은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 게 머스크 한 개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의 깊게 머스크의 행보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미스터리 차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테슬라 보합입니다.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는 점. 또 나스닥 또 그새 좀 꺾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방어 중이라는 점. 어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